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10월 18일 이제는 정말 10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도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장이었죠. 뜨거웠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조금 잠잠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외인은 눈치를 보며 돌아오는 듯 했으나 조금 미미했죠. 네,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모호했지만 그래도 대세는 명확했습니다. 매기는 정확한 곳에 쏠렸는데요. 네, 컨텐츠,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소재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테마만 달리니 이제 들어가기에는 뒷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낙폭주에 들어가기엔 선뜻 내키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아 이런 선택과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디라도 끌려야 들어갈 텐데 갈수록 어렵고 모호해지는 장세. 네, 출동 수익특공대를 통해서 이 방향성 함께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장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 방향과 또 속도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 주실 오늘은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어플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면 바로 링크가 형성됩니다. 네, 상단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코드 번호 A3333, 네, A3333입니다.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죠.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하시고 참여코드 역시나 같습니다. A3333, A3333 입력하시고 네,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내일장의 흐름을 알아야 이 주도주를 잡을 수 있겠죠.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시장 교육과 더불어 장 끝나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시크릿 종목과 더불어 그 종목 분석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교육 링크도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크릿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전문가님께서 직접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방송 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가 바뀌어 입장이 어려우니까요. 저와 함께 1시간 방송하시면서 QR코드 카메라 어플 활용하셔서 입장의 이 모든 기회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한 시황 선생님의 누적 수익률 바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입니다. CIS부터 살펴보죠. 113.11%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33%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알루코 23.61%, 삼기 22%, 그리고 아난티 107%, 세트랙 I 29%, 그리고 포스코 엠텍 23%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황 선생님께서 방송 중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이 누적 수익률표도 바로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방송 공략주 누적 수익률표입니다. 버키 스튜디오 59.6%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쇼박스 47.4%, 현대위아 25%,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6%, 한전산업 28%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 시황 선생님의 교육만 집중하셔도 이렇게 든든한 종목 함께 할 수 있고요. 종목보다 중요한 매수 타점,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어플만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A3333, A333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역시나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죠.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역시 같습니다. A3333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대비할 준비 되셨죠? 그럼 오늘도 출동 수익특공대 힘차게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거 맨날 앞에 보여드리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면 최소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네, 최근에 제가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필요할 때 제가 조금 방송을 좀 쉬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하필 또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2주 연속 빠졌었는데 그동안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락장에다가 또 반등장에다가 뭐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었을 텐데 제가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날 종목들은 있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뭐 이게 당연히 또 수익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오늘은 조금은 좀 아쉽지만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날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시황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뭐 시황만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황 분석하면 또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렇지만 뭐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굉장히 화끈한 그런 수익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크릿 종목 이것도 굉장히 좋은 종목 골라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굉장히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시장이 밋밋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외인들의 빨간불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요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로 들어간 거 빼면은 사실은 오늘은 외인도 매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개인만 매수한다고. 맞습니다. 오늘 개인만 매수하는 꼴이에요. 거의. 그렇고 요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등을 이끌었던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조금 결국 음봉 마감했네요. 그렇죠? 코스닥은 좀 그래도 들어올렸는데 그래서 조금 지난주에는 뭔가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오늘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 게 아무래도 이제 수급 부분에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개인들이 또 역시 들어올렸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이끌었던 게 보면은 기관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투자가 지난주 수, 목, 금 3일 연속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3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반등은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13일부터 반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13, 14, 15. 근데 거기에 하나 연기금은 하루 먼저 들어왔습니다. 12일부터. 그러니까 진짜 뭐 캔들 잘 보시고 하면은 막 이게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신이 안 되죠. 이게 들어가도 될까 말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관 투자자 연기금까지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반등해서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은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매수한 거 빼고는 사실은 거의 사실상 매도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인들의 어떤 수급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역시 지난주 수목금 역시 달러가 거의 1,2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안정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지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게 보였고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달러 환율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침 한 8시 반까지만 해도 이게 좀 더 안정화돼서 시초가 때 부분 좋았어요. 그다가 이제 시초가만 좋았고 그다음에 조금 약세였죠. 그다음에 오후에는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요거를 사실은 뭐 이것을 뭐 캔들로 설명하는 게 옳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12%를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에서. 물론 저기까지 하면은 더 많이 조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굉장히 피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고요. 예전에도 상승 인태 확인형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좀 약했죠. 약하다 보면 사실 주식이란 것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거의. 그리고 테이퍼링, 그렇죠? 테이퍼링. 이게 사실은 이 시장이 약세인 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인플레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은 테이퍼링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계속 돈을 풀어댄다고 하면 미국 나스닥도 뭐 쭉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푼 것을 이제 줄인다는 거예요. 회수하는 게 아니라 줄인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텐트럼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작 증세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누웠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게 시장이란 게 좀 불안해지면 갑자기 악재가 막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도 막 헝다가 어떠고 계속 보이죠. 예, 악재가 보이면 계속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사실 요거는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3,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000을 빠지고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건 일봉인데 그 주봉이나 보면은 한 2,900 한 20 정도에서 한 지지 정도 라인이 나오긴 해요. 예, 그런데 요즘 그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그 좀 고약하죠. 딱 안 지키고 어떻습니까?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시장은 더 공포의 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투매와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몇 분 일부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방송을 그동안 조금 약간 쉬어서 전체에 대한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한 2920선에서는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심리적인 지지선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던지죠. 투매가 나오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 수목금 기관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론 저희도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시장의 흐름을 알면 성공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면 최소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뭐 제가 뭐 이거 뭐 관통형이라고 했는데 뭐 요까지는 모르셔도 어쨌든 여기 반등이 한 1901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00선까지는 안 깨고 누가 기관하고 특히 하루 전에 연기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지해주면서 오늘 들어와서 지난주 수목금 좋았는데 오늘은 이 들어올렸던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 흐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요거를 깨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이 흐름, 그러니까 이 반등의 추세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깨면 조금 사실 또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란 건 항상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게 이 시장의 순리라서 그런 부분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날 종목들은 충분히 있어요. 물론 상승장에서는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텐데 오늘 제가 뭐 일부 뭐 다른 말씀 못 드리는 걸 알고 계시죠.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어차피 시간상 모든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일부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초가만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1920선을 왜 지지선으로 봤냐면 여기 딱 그냥 뭐 일봉상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월봉은 좀 멀고 그다음에 주봉상 보면 한 2,900이 한 20선이 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 살짝 깼죠. 화요일하고 수요일 살짝 깼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납니까? 투매 나죠. 지지선 깨졌어. 그럼 더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심리를 깨면서 박살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투매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투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는 그러니까 오후에는 투매. 그러니까 10일 화요일에는 투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침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물량은 누가? 기관하고 연기금. 기관이 다 받아서 오늘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물량을 일부 차익 실현했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 하락장을 처음 겪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처음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코스닥 지수도 뭐 이렇게 상승 인태 한번 나왔다가 이게 그래도 좀 잘 올라갔죠. 근데 예전에 하락장에서는 9.23%였는데 12.69%, 13%. 그러니까 코스피 12, 코스닥 13%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요번에 공포감이 더 컸겠고 당연히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2,900 거의 깨려고 하니까 2,900 깨지면 2,800이야 하면서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요거는 뭐 굳이 뭐 캔들 모양을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 여기가 상승 잉태형이죠. 그다음에 며칠 있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승 잉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상승 이태 확인형까지 나왔죠. 코스닥이 좀 더 활발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다우지수 1%,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좋았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지수를 많이 보는데, 하이닉스 그 반도체가 최근에 좋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0.7%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기대감이 좀 살아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은 다 그걸로 커버가 안 되죠. 예,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니케이도 약간은 이제 좀 쉬어가는 일본 시장도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여기도 뭐 반도체랑 연동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도 오늘은 중국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조금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식 좀 아시는 분들은 뭘 보나요?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죠. 나스닥 선물지수가 조금 파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좋았어도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안 좋으면 그런 게 많이 좀 보여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힘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언제 좋아질까라고 하면 또 뭐 근데 제가 이제 현대 위아를 이제 그 시장 설명하면서 이제 먼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락은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데 올라가면 어떤 게 먼저 올라가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13일에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 위아나 현대차는 10월 5일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반등이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많이 누였죠, 사실은. 실적 대비 많이 누였고, 그러니까 저평가 일단 매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마케팅비가 덜 들었고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앞으로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또 이번에 제네시스 GV60이죠.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현대차의 어떤 향방을 가늠하는 좀 잣대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수소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쯤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규모 경제가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 먼저 올라왔고요. 무려 25.34%. 굉장히 강하죠.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기대치니까 이걸 다 수익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최소 10% 수익은 낼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돈 되는 정보를 다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등할 때 무조건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먼저 올라왔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늘긴 했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 요거는 시장의 흐름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장 초기에는 그렇죠. 먼저 올라왔던 주도지 역할을 했었던 게 자동차 섹터였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 어느 정도 하락 어떤 그 악재가 많이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건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조금은 먼저 돌렸는데 조금 쉬었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래서 이렇게 보통 N자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뭐 어쨌든 삼성전자 그렇죠. 500만 주주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모양이 확실하게 안 나와요. 물론 캔들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실적 엄청 좋은데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샛별형이 나왔나 싶은데 또 그렇게 강하게 양동이 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지수랑 거의 뭐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게 태생적으로 코스피 지수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한국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완전히 V자형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힘이 모자라다. 왜요? 테이퍼링이 아마 11월 초에 어느 정도는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로 이렇게 똑바르게 안 나온 것은 그만큼 뭔가 힘이 딱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또 이게 말씀을 또 드린 게 이제 월봉을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월봉상 21선에 이렇게 딱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거의 닿을 때쯤 해서 더 이상, 왜냐하면 예전에 요때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또는 1월 초에 공매도가 그 상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없을 때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모두가 그냥 배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게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때 수익 나신 분은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그로 조금은 좋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고 그러더라도 그렇죠? 월봉상 20일 정도 되면 그동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최근에 폴더폰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찍고 조금 올렸습니다. 물론 아직 뭐 많이 불만족하시죠. 뭐 6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삼성전자는 태생적으로 코스피 지수랑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외인들이 간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이렇게 뭐 순매수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 들어온 거 빼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좀 매도세가 강했다 말씀드리고 아직 오늘 기관이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 정도에서는 뭐 이렇게 시황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이거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를 봤으면 이제 또 나무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했던 섹터 그리고 이번 주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은 거 요거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크릿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큰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피부로 느낀 반등은 13일부터였지만 사실상 기관의 수급은 12일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심리적 지지선 깨면 이 투매가 나온다.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서 이 시장의 흐름이 좀 미미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초가 지지선 등 큰 시장의 흐름을 알면 그 흐름을 타면 이 성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한마디로 이 큰 숲을 볼 줄 알아야 그 숲에 있는 좋은 나무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 교육 중에 그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자동차 또 전기차 섹터가 나왔어요. 큰 힌트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면 대비책이 더욱더 단단해지겠죠. 장세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대표님과 장중 대비 노란톡방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갖다만 대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3333, A3333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노란 톡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시장 교육과 더불어 내일장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고요. 시크릿 종목에 대한 분석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무료 강의 링크도 공유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 시크릿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시황 선생님이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모든 기회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에서 함께한 시황 선생님의 누적 수익률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바로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표입니다. CIS 113.11%였고요. 이렇게 7가지 종목 모두 다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송에서 직접 공략해 주신 누적 수익률표 안 볼 수 없겠죠? 버키 스튜디오부터 살펴보면 59.6%입니다. 쇼박스 47.4%, 그리고 현대위아 25%,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6%의 누적 수익률표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산업 28%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그 틈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기분 좋은 장, 상승 흐름을 타는 장 속에서는 그 흐름 탄력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힘 있는 종목들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시황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 든든하게 종목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황 선생님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출동합니다. 네, 뭐 앞에 시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이야기 또 종목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가벼운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스튜디오
예, 요즘 스튜디오만 붙으면 그냥 핫합니다. 그죠? 산타클로스래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예, 딱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은 종목 이름이죠. 근데 오늘 예,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장중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봐도 시장 대비해서 물론 낙폭이 크게는 한 번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강했던 거고 오늘은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건가? 스튜디오 요즘 뭐 스튜디오에 많이 나옵니다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쇼박스 아마 한 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추석 때 전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간이 추석 연휴 때 시간이 있어서 그 오징어 게임은 다 봤어요. 저도 완주를 했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마이네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또 상위 랭크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전체 한국이 아니라 전체에서 이제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한국 K 드라마 또는 K 컨텐츠 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뭐 킹덤이라든지 뭐 DP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워낙 파급이 컸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버킷 스튜디오는 그쵸. 오징어 게임의 그 이정재 씨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시죠. 이제 그분이 그 전속사랑 그러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뭐 상한가 이것도 그때 상한가죠. 왜냐하면 이것도 뭐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이 1,000억, 2,000억대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 넘는 이렇게 수익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이것을 제가 방송에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시총 3,000억 미만이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추천을 안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참고 삼아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버킷 스튜디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봐서 이렇게 많이 좀 빠졌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쇼박스 역시 이렇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됐고, 이것도 뭐 100%는 조금 못 알았습니다만 굉장히 아직도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빠져야 정상인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A 스토리도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사실은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전에 킹덤 이게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판 좀비 영화인데 드라마죠. 시리즈니까 드라마인데 그래서 A 스토리가 이제 이걸로 해서 처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흐름이 강세인데 지리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역시 그렇죠? 굉장히 요때쯤이면 거의 한 달 정도인데 한 달의 흐름인데 시장의 하락세와는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반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잡아내면 큰 수익 나고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 한번 하면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합니다만 줍줍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가가 지금 저렴하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LG이노텍 진짜 거의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망치형 나오는 거 보면서. 뭐 다른 종목들은 막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데는 더 빠져요. 물론 애플과 관련된 뭐가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그래 잡는 거죠. 이렇게 좋은 종목은 진짜 이렇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했는데 다시 이제 아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 가면서 다시 한번 또 그래서 아직 뭐 마이네임 이거는 제가 보지 못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4위를 랭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BTS가 계속 뭐 빌보드 1위 하죠. 뭐 그런 느낌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스태프들이 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텐츠라든지 또는 뭐 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좋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넷플릭스만 돈 벌고 우리나라는 돈 못 벌고 근데 넷플릭스가 그런 걸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또 다 뱉어내라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하고요.
네, A 스토리도 좋았고 그다음에 J 콘텐트리 DP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탈영병 잡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배우분도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요것도 좀 살짝 봤어요. 남자들 이제 군대 군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되나 했더니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벤져스 보면은 맨날 막 슈퍼 그냥 영웅부터 막 나와서 막 엔드게임까지는 더 좋았어요, 그죠?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허무하죠, 허전하죠. 또 무슨 초능력자, 무슨 초능력자.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멀어지고 이런 뭐 유니버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러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감동을 주죠. 실제 이야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세계 사람들이 동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 컨텐트리도 DP의 제작사였고 이거 보시면 뭐 이거는 이게 무슨 하락장인가 이게 완전히 상승장이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상승장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시크릿 이겁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보면 여기 하나 커다란 음봉이 하나 있어요. 와, 그죠? 물론 이렇게 하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보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중국에서 어떤 투자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된 게 아니야. 그냥 소문이야. 이럴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인터파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카페 뭐 이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누가 인수한다 뭐 투자한다 해서 막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 요 정도부터 사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약간 횡보했죠. 이게 여파가 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였습니다. 이평선들이 모였고 최근에 드라마 사실 여기도 이제 드라마 무슨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이고요. 그러고 이제 넷플릭스 DP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컨텐츠가 제작은 그쪽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서 또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레진 코믹스라고 해서 약간은 우리나라 그 웹툰의 조금은 또 원조격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웹툰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레진 코믹스 여기서 연재됐던 게 DP라는 이런 만화인데 원래는 그것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반영되면서 또 한 번 화제를 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IP 그렇죠? 지적재산권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논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화제성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제작사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흑자 내는데 별로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흑자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물론 저기 수급도 뭐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 외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실적도 좋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오늘 뭐 4.94면은 거의 뭐 5%대라서 이것도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강한 흐름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장 막판에 장이 아니라 방송 막판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컨텐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컨텐츠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그 컨텐츠에 의해서 이제 메타버스 사실 뭐 덱스터는 원래 뭐 메타버스보다는 특수효과라든지 요것과 관련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좀 핫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요것도 이제 기대할 만할 것 같은데 뭐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이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시리즈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특수효과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 메타버스 또는 이쪽도 콘텐츠 쪽이 또 강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뭐 메타버스로 많이 또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가상 캐릭터, 가상 인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했던 섹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런 섹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따가 이게 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네,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 강세였던 콘텐츠 관련주 종목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K드라마 콘텐츠가 이렇게 강세였던 이유가 감동 또 공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그런 완주했습니다. 오, 완주하셨습니까? 네, 그때 오, 추석 연휴라서 예, 오. 다행히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예, 추석 연휴라서. 오, 네, 그렇구나. 그럼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사실상 오징어 게임은 스토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정재 배우님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다. 제가 나의 그래서 아까 자신방, DP를 우신방. 말씀드렸던 게 네. 그 이정재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어머. 예, DP를 아, 보세요. 또 전문가님의 다른 픽이 있군요. 아, 아니요. 그 저보다는 젊으신 여성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역시 여러분 스토리보다는 우리 K를 대표하는 우리 배우님들의 연기력과 또 얼굴과 그리고 달달한 목소리가 감동과 공감을 이끌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이정재 배우님을 비롯해서 많은 배우님들이 감동으로 이끌었다면 또 우리 오늘은 시황 선생님이 감동으로 우리 출동 수익특공대를 이끌죠. 그 감동 함께할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네,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3333, A3333 입력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같습니다. A3333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네, 이정재 배우님만큼의 뜨거운 감동, 시크릿 종목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그 시크릿 종목, 네, 그 힌트 공개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은 힌트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힌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콘텐츠 중 하나고요. 7글자의 종목입니다. 7글자인데요.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역시나 앞에 3글자, 4글자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접근이 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3글자만 맞추더라도 여러분이 아, 이거구나, 요게 시크릿 종목이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3글자에 대해서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힌트가 될 텐데요. 전문가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네. 그 답변 꼭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네. 3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공통점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한 고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었지만 열심히 산 소녀였는데요. 일을 마치 하늘이 안 듯 그 소녀를 후원해주겠다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한 후원자가 네, 물심양면 후원을 하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이 후원자에게 고마움을 느낀 소녀는 매일매일 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아원에서 우연히 그 후원자를 마주칠 뻔한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고아원을 나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의 그림자에 키가 크고 다리가 너무 긴 아저씨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네, 소녀는 그 다음 편지부터 애칭을 썼다고 합니다.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애칭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무사히 후원을 마쳐서 그 소녀는 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후원자의 애칭,
땡땡땡 아저씨가 첫 번째 이야기의 힌트였고요. 자, 또 전문가님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무슨 아저씨. 네, 무슨 아저씨? 전문가님 네네. 눈빛을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보태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아시나요? 네, 의사들의 삶을 이렇게 따뜻하게 담아놓은 드라마인데 그 극 중 한 의사 선생님이 위급하고 병이 중증인데도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어려워서 입원비나 수술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후원 단체를 일임하고 있는 게 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 의사 선생님의 애칭도 있습니다. 바로 역시나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이 아저씨라고 네, 병원에서 이름을 불리곤 하는데요. 네, 땡땡땡 아저씨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전문가님. 아저씨는 근데 왜 아저씨는 다 키가 커야 되나요? 다리가 길다도 포인트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다리가 길고 키가 큰 네, 멋진 아저씨가 두 번째 힌트였고요. 아직도 의아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힌트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첫 번째 이야기처럼 이렇게 온라인 메시지, 노란톡방이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주린이와 또 시청자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 이야기를 담고 그걸 또 해결해주는 네, 우리 시황 선생님도 그 애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키도 크고 다리는 누구보다 길기 때문에 이 애칭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또 기점으로 시황 선생님보다 이 애칭도 딱 맞지 않을까. 우리 주린이들과 우리 노란톡방에 가득한 시청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든든한 경제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어깨 무거워요. 네, 그럼 여러분 어려우시니까 제가 또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네, 바로바로 이 답변 해주시면 돼요. 먼저 보기부터 드리겠습니다. 1번 오다리 아저씨, 2번 키다리 아가씨, 3번 키다리 아저씨가 답변인데요. 네, 카메라 어플만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3333, A3333 입력하시면 저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네, 보기 또 드릴게요. 1번 오다리 아가씨, 아저씨, 2번 키다리 아가씨, 그리고 3번 키다리 아저씨예요.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보내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은 정답 눈치채셨죠? 네. 대표님은 눈치를 채셨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더욱더 자세한 교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했던 종목 그 섹터죠. 전체가 다 강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시황 이야기부터 전체 숲을 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제 골랐지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 요 종목 때문에 사실 이제 속상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진짜 제가 특별 방송도 했었고 막 그런 했는데 네, DPC 네, 사실 이제 DPC가 제가 아까 노란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게 노란톡 개설하고 나서 첫날 종목 말씀드린 게 첫날 상한가 갔어요, 이게. 그날 첫날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애착 종목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애착 종목 그러니까 회사는 어쨌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DPC라는 회사가 원래 무슨 회사냐면 전자레인지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전자레인지는 이게 매출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번 커다란 시세를 한번 줬고 예전에는 BTS, 그러니까 그때는 빅히트였죠. 그래서 빅히트 상장할 때도 크게 한번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랑 빅히트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사실은. 근데 자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사실은 이 자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예요. 창투사인데 이 자회사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흡수합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면서 시간 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목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제때 이제 차익 실현 못 하시고 조금은 물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면 몇 개월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4월 초였거든요. 4월 초였으니까 한 6개월 정도인데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뭐 시초가의 거의 20% 갭상승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차익 실현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탈출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더 올라갈 거 물론 뭐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장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뭐 흡수합병이 될지 이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상승의 흐름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거래량 뭐 이런 거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수치로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면서 오늘 갭상승 20% 떴습니다. 근데 적절히 차익 실현하셨으면 이때 아무리 꼭지여도 다 차익 실현이 되셨을 텐데 상한가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려 지금 뭐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재료 일단 소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밝혀졌으니까. 그 전까지 올라갈 때 왜 올라가지 모르겠죠, 그렇죠? 물론 그랩이라고 하는 이게 동남아의 우버인데 그 상장을 앞둬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흡수합병. 그래서 원래는 DPC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레인지 관련된 회사인데 아무도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자회사인데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흡수 합병하고 그리고 DPC 사명도 이름도 그냥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이드로 하던 일인데 이것을 본업으로 이제는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자레인지 관련 부품 회사 하면은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빅히트에 투자했어, 그렇죠? BTS에 투자했어. 그러면은 관심이 가죠. 그래서 회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더 갖는구나. 그래서 DPC라는 사명을 버리고서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자회사. 원래는 사이드로 하던 건데 이것을 본업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시겠죠. 어쨌든 뭐 시장에 어쨌든 주가에 흐르고 이건 또 별개로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더 설명드리면은 그동안 들어올렸던 외인들이 먼저 이쪽에서는 먼저 눈치를 채고 있었죠. 뭐 정보가 있었든지. 근데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한번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은 좀 오래 쉬어줘야 되죠. 그래서 적절히 흐름을 진짜 잘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 투자, 우기투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3월에서 4월 초에 굉장히 시세 좋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의 관련주로서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 또는 한투 있죠. 그것이 관련주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투자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그것이 이게 분기별로 조금 이게 나뉘어서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좀 있습니다만 대체가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C도 이제 사명도 바꾸고 그렇게 전환한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술 투자. 네. 사실 뭐 그리고 이제 뭐 수급도 역시 받쳐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렇죠?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 관련주이면서도 야놀자 토스 굉장히 앞으로도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간 밋밋해 보입니다만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모자란 것은 이따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3번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힌트를 눈치채셨는데요. 네, 힌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참여 코드번호 A3333이니까요. 네, 많이 입장하셔서 시크릿 종목과 또 대응 전략까지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